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 다쳐본 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나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어려운 그탁도 다 들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관심이나 뒤통수를 치는 배신이었던 경험, 아마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계실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 에너지는 자꾸만 빠져나가는데 정작 내 곁에는 진정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쓸쓸하고 공허한 기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 양보하라,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맞추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어떤가요? 내가 굽히고 들어가면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던가요? 아니면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던가요? 슬프게도 세상의 이치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학문과 내면을 갈고 닦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진짜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벼슬길에 있을 때나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나 수많은 인간관계의 부침을 겪으셨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귀양을 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셨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위를 맞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킬 때 비로소 귀한 인연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처세술이나 인맥관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품격을 높이고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인복이 좋으려면 억지로 비위를 맞추지 말고 딱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의 힘입니다. 둘째,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셋째,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는 분별의 힘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의 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아온 김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거절을 못해 남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봉착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밥값은 항상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냈고 친구들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주느라 정작 자기 가족은 챙기지 못했죠. 김 부장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언젠가 보답하겠지.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 현실은 매목했습니다. 그 많던 술 친구들은 연락 한 통 없었고 도움을 줬던 후배들은 그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가 뿌린 축의금은 수천만 원이 넘는데 정작 식장에 찾아온 옛 동료나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텅 빈 식장을 바라보며 김 부장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 곁엔 아무도 없는가? 여러분, 혹시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만약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시다면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같은 관계를 걷어내고 말곡 같은 진짜 내 사람을 남기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의 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인 강진에서 홀로 지내실 때 제자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진정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고 자신을 돌아본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주말에 혼자 있는 게 처량해 보여서 우리는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 시간을 때웁니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억지 웃음을 짓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으며 그 무리에 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행동을 다산 선생님은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며 얻은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직장생활을 할 때 무리해서 도태되지 않으려 애쓰는 친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은 뒤로 한 채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고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 말이죠. 잠깐은 그 무리에 속해 안정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리더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존중해야 할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로 여겨질 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존중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당당하고 자신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호기심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다사는 신독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동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즉,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독서나 운동, 자신만의 취미로 채우며 내면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 뿌리내린 거목처럼 말입니다. 거목은 굳이 새들에게 오라고 손짓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가지를 뻗고 잎을 무성하게 키울 뿐입니다. 그러면 새들은 그 그늘이 좋아서, 그 열매가 좋아서 저절로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인복의 원리입니다. 비위를 맞추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나비를 잡겠다고 잠자리채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비는 도망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사람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만든 인맥은 내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끊어지지만 나의 인격과 실력을 보고 찾아온 인연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곁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는 시간의 절반을 뚝 떼어내어 오롯이 나를 돌보는 데 쓰십시오. 혼자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혼자 산책하며 사색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눈빛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그 깊어진 눈빛과 단단한 기운을 보고 비로소 수준 높은 귀인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무르체양은 입에서 나온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흐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 남의 험담, 확인되지 않은 소문, 심지어는 나 자신의 치부까지 떠벌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말이 많은 사람치고 무게감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오히려 말이 많으면 그 말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말은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자리에 없는 사람의 뒷담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김 과장, 그 사람 이번에 이혼했다며. 곽대리, 빚이 엄청 많다던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귀를 쫑긋하며 호응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욕도 이렇게 하겠구나. 입이 정말 싼 사람이네. 깊은 속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혹은 내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하며 동조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주관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쟤는 다 좋다고 할 테니까 라며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가사는 말을 할 때는 3번 생각하고 1번 뱉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뱉으려는 이 말이 진실한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이 3가지를 거치고 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러진 정제된 말은 천금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귀인들은 시끄러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진중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낯선 모임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굳이 말을 많이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정도로 짧게 반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이 침묵을 지키며 들어줄 때 상대는 여러분을 나를 이해해주는 깊은 사람, 말이 통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굴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관망하고 상대의 패를 읽으며 나의 내면을 감추는 고도의 전략이자 품격입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얕은 개울물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존재감은 태산처럼 무거워질 것이고 그 묵직한 중력에 이끌려 진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셋째,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는 분별의 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귀양살이 중에도 자식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법에 대해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가첨하는 자, 이익만 쫓는 자, 친의가 없는 자를 멀리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를 아는 자를 가까이 하라.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는 말에 속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 숫자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씀하십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의 모든 사과를 썩게 하듯 나쁜 친구 한 명이 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인복이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피하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고 세상 탓, 남 탓, 부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주지만 만나고 돌아오면 기이 빠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들어주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다사는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자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면 잡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애초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유형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식, 돌잔치 혹은 돈이 필요할 때만 친구야, 잘 지내지? 하며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혹은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give and take, 즉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을 주었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는 대신 그들과의 인연을 깨끗이 정리하고 자신을 따르는 시골의 평범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습니다. 한양의 엘리트였던 다산에게 시골 아전의 자식들은 성에 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들의 순수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은 다산의 학문을 계승하고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복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 결이 맞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옷장을 정리해야 새 옷을 넣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나를 이용하려는 인연, 나를 깎아내리는 인연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그 자리에 비로소 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싫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느라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의 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산 밑바닥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의 결핍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채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내 안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 비록 조금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가산 선생님을 보십시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정조의 남자에서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낯선 땅에 버려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이 나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이 되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열악한 초가집 방 한 칸에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꼿꼿하게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당당함, 그 꺾이지 않는 기백이 있었기에 주변을 감시하던 관리들도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던 스님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복이 좋으려면 딱 이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바로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빈처럼 대접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빈석으로 안내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안 쉬면 그만이지. 돈 있는 사람에게 빌부터 얻어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비니무첨, 빙얼 우려,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부이무교, 후얼 무저. 이 태도야말로 귀인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격극을 만듭니다.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 빌린 돈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날짜를 어기지 않고 갚는 것,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휴지를 줍는 것, 이런 작은 원칙들이 모여 여러분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귀인들은 눈치가 매우 빠릅니다. 그들은 거칠거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 무심코 짓는 표정,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을 판단합니다.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사람은 가볍게 보고 이용하려 들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옷깃을 여미고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신가요? 만만한 호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비위 맞추지 않고도 사람을 얻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의 힘. 나 스스로 단단해져야 좋은 인연이 깃듭니다. 둘째, 말을 아껴 무게를 더하는 침묵의 힘. 가벼운 말은 화를 부르고 무거운 침묵은 신뢰를 부릅니다. 셋째,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는 분별의 힘. 나쁜 인연을 정리해야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넷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의 힘. 내가 나를 대접해야 세상도 나를 대접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이 많은 우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정칭은 건강한 관계 위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병입니다. 서로가 온전한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로 서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다산이 꿈꾸었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 혹시 지나온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고 울고 상처받으셨다면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남 챙기느라, 가족 챙기느라, 회사 눈치 보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번질 것이고 그 따뜻한 빛을 따라 나비들이 날아들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무엇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편안함이 좋아서 그저 곁에 있고 싶어서 머무는 진정한 벗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인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휴대폰 속 연락처를 뒤적이며 외로워하기보다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리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기적처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침묵 속에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그렇게 품격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귀한 인연과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깨달음의 관장이었습니다.